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노후화된 일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정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심사 선발하여 시범 개발하는 구역을 말하는데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의 하나로 노후된 신도시의 재건축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기 위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알려드릴게요. 선도지구란 정부나 지자체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하게 관리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정책 목적에는 산업발전이나 도시재생, 주거 공급 등이 있고, 이 지역은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특례를 적용하여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그럼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법은 30년 가까이 된 노후된 택지지구에는 주택 노후화, 제반시설 노후화와 부족, 주차난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법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며,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존의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여 안정되고 신속하게 하려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선도지구 지정 후 단계적인 재건축입니다. 시속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을 선도지구로 선정한 후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에는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인데요. 안전진단 면제와 같은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고 기존 도시계획 규제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재건축 기준 완화 및 용적률 상향인데요. 2종 일반 지역을 3종 일반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할 수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알아볼게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최근 국토부가 노후화된 일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지구 공모를 시행했고, 접수 및 다양한 평가를 거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선정 규모는 일기 신도시 선정 물량은 총 정비 물량의 10에서 15% 내외입니다. 올해는 2.6만 호 플러스 알파로 선정되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분당은 8천 플러스 4천 알파, 일산은 6천 플러스 3천 알파, 평촌은 4천 플러스 2천 알파, 중동은 4천 플러스 2천 알파, 삼보는 4천 플러스 2천 알파로 추가 한정까지 고려하면 총 3만 9천 호 정도 됩니다. 선정 기준이나 배점을 알아보면 주민 동의율이 있는데요. 재건축에 대한 지역 주민의 지지와 협조가 60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 효과, 참여 주택 단지 수, 참여 세대 수 각각 10점에서 총 2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공공시설, 상업시설, 교통 등 기반시설 개선이 1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세대당 주차 대수 개선 10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준 대비 신청 규모가 제일 큰 곳은 분당이었고요. 분당 신도시는 7.4배이며 중동 신도시가 그 뒤를 이어서 6.6배였습니다. 평균 동의율 역시 분당이 90.7%로 제일 높았고, 평촌 신도시가 86.4%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분당은 만점인 95%의 동의율을 달성한 곳이 많다고 하니 선도지구 선정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입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거한 선도지구 선정은 지금 결정이 됐고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신속하게 재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단지들이 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적률 상승으로 인한 과밀화와 그로 인한 교통 혼잡 문제 등이 있고, 분담금 문제 등과 같은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어떤 식으로 재정을 확보할 것인지 같은 방향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